태권도부 아이는 물론 거기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점수를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데 주로 자요.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2시간이 수업이면 1시간은 잤잖아. 1시간만 듣자. 10분만 들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토닥거리고 아하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마이쮸를 4개씩을 갖고 가요. 근데 중학교에 무슨 마이쮸야 이러는데 마이쮸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잘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안 자면 내가 마이쮸 준다. 저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저 진짜 이번 시간에 잘했죠. 마이쮸 주세요. 막 이러면서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조금만 관심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화라는 거는 오고 가는데 어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그런 관계도 모든 관계는 그런 말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한번 뱉으면 사라지는 효과가 있지만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는 되게 각인되는 경향이 있어요. 문자 언어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이렇게 고치고 다듬을 수가 있는데 말은 별거 아니라고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 안에서도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그런 걸 부모님이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 뒤에 앉아 계신 중등부 정세현 선생님이 저희 남편이고요. 초등 2부에 11살 딸, 그 다음에 유치부에 7살 아들 있고, 저는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예요. 반포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인데요. 저는 적어도 저에게는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럴 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학생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한낱 지식을 가르치는데 여러분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거 다 아는 거 말고 몇 가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을 이해한다는 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우리 모두 고등학생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을 생각할 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을 떨쳐버리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14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고등학교 현실과 지금의 현실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 제가 가르치는 수학 시간만 그렇고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학생 주도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등학생들을 이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끼리 보통 이야기하실 때 부모가 학생을 제일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따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걸 많이 볼 때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부모가 고등학생인 학생을 완벽히 다 이해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생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건데, 독립은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겠죠. 그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할지, 그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나 아니면 사회 통계 같은 곳에서 고등학생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그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고등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찰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를 가장 기반으로 그 학생들이 다 고유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힘든 학생들한테 이 세상에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더 부과하고 학생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더 괴롭게 하는구나, 뭐 그런 어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가 반포고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직접 관찰한, 제가 본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했더니 안 믿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는 선생님의 직접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냐. 힘들게 지내지 않고 다 즐겁게 지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도 괴롭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이렇게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이들은 청춘이잖아요. 네, 젊은이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모여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굉장히 즐겁게 지냅니다. 네. 두 번째 오해. 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역시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좀 봤으면 좋겠다는 저는 제가 관찰한 바에, 제가 직접 본 학생들 보면은 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인 저희 남편이 넋두리처럼 시험 기간이 되면은 출석률이 죽는다. 금방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학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한다. 뭐 그런다는데요. 네, 그거 다 그냥 핑계입니다. 그 시간마저 아까워서 부족할 만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민이 학업보다는 진로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의미를 잘 못 찾는 거죠. 또 진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등학생들은 특히 졸업하면은 어느 과를 가야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연해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교에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진로 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청년 일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접하는 어른이라고는 부모와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부모님 아빠의 직업과 그리고 선생님의 너무나도 맨날 보이는 그 직업 외에는 다른 무슨 일을 해야 할지, 4차 산업시대에 맨날 직업을 바뀐다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남서울교회 주일학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께서 다 굉장히 훌륭한 성인으로서 하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멋진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좀 오픈해 주시면 학생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히 갈급해하거든요. 네. 뭐 어떤 강의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지난주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학생들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부모님 초청하고 막 진로의 날 이런 거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다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교사도, 저도 교사라는 직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실을 보면 안타까운 현상은 학생들이 좀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날 자습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 시간을 주면은 되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다 엎드려 잔다든지. 시험 중에도 자요. 시험 중에 자는 학생들 한두 명, 포기한 애들 3번으로 쭉 찍고 3번으로 쭉 찍는 것도 이름 쓰는 것도 싫어해서 이름 안 쓰면은 시험 감독 선생님이 안 되거든요. 깨워서 제발 이름 좀 써줄래요?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30%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엎드려서 자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이 아까운 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서 시험지에 내놓으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거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찾고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주신 질문들을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거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고등학생들을 움직이는 법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좀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좀 쓰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어른 취급해주면 학생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몸은 어른보다 더 컸고 그리고 졸업하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혹은 네가 결정해봐. 이거 중에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막 에너지가 솟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야기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인데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죠. 입시는 사실은 제가 공부 안 한다 이랬지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대한민국의 입시는 중간에 조금 포기하고 중간에 좀 실수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주지 않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되고 사실 수능 문제 한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입시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큰 동기와 힘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직시하고 자기의 삶을 애정 있게 바라보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에 맞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찾는다면은 학생들은 청춘이잖아요. 의미가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큼의 자기 동력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예배 나오도록 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을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자리가 있으면은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사 저로서 교회학교에 그리고 뒤에 계신 교육자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요. 혼전순결 문제, 동성애, 진화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지 말고 자주자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혼전순결, 동성애, 진화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부모인데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크면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교회에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은 가치관이 혼재된 시대고 자기 의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기인데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학생들은 정답을 이야기해 줄 누군가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찾아온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지 못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유혹의 순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